네, 반갑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시장. 자,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알쏭달쏭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좋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일단 오르긴 했어요. 0.26%. 그리고 코스닥은 0.03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외국인 매수 오늘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동안 매수를 하던 주체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매수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일단 지수가 올라오기는 했는데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수급 동향이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연기금은 또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괜찮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계좌는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대형주가 중심이 아니라 중소형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일단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전히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게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 상황 보게 되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일단은 상승 진행이 됐고 돌파 이후에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RSI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우 60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은 과매수 국면 들어가는 그 수치까지 간다라면 직전 고점 3200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작 해봤자 2.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을 한 2, 3일만 지속해 준다면 직전 고점 돌파도 가능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강한 상승이 나타나려면 일단 대형주가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따라 붙어야 되겠죠. 수급이 따라 붙어야지만이 이 시총 상위권 대형주 즉 지수 관련 종목들에게 주가 상승에 힘을 불어넣어 줄 텐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그동안 전기전자라든지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매수가 훅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금 비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다른 쪽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3 코스닥은 상황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RSI 지표 60포인트 정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추세적인 부분은 거리낄 게 없어요. 쭉쭉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고점이 이제 1007포인트 즉 1000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포지션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3%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뭐 일단 추가 상승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 또 뭐 조금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는 뭐 LG화학, 배터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폭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SDI, 뭐 당연히 다 하락이에요. LG전자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 짠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은행주 살짝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게 없죠. 한국전력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삼성전기 또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단기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저항대에 부딪힌 종목들이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 부분이 저항선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신나게 올라갔었고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면 분위기가 바뀐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걱정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서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은 다 하락세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HLB도 마찬가지 뭐 이런 모습이죠. 시젠도 마찬가지 뭐 그냥 뭐 대단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은 뭐냐면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던 상황 또는 상승했던 부분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 호전에 대한 부분들, 시장 전망적인 부분들 보면서 매수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수급 동향을 꼭 살펴봐야 되는 게 외국인 매수가 지금 1600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융투자 쪽, 연기금 쪽 매도가 많이 들어갔죠. 오늘은 연기금 매도가 1900억입니다. 연기금이 외국인 매수를 훨씬 웃돌게 매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지금 대형주 쪽에 나타나고 있는 부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소형주도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오늘 조금 올라간 종목이 이제 제로투세븐, 이제 정책적인 수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벌써 수익률이 30% 넘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소형주죠. 2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써니전자 오늘 반등세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살짝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매수 의견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뭐 물론 분위기적으로는 그 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1000억원대 종목입니다. 수산중업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3000억까지 네 지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전만 하더라도 1000억원대 겨우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죠. 인터지스 역시 마찬가지 지금 1300억짜리인데요. 상승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종목들 많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이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철강 섹터 쪽에서도 움직임들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그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매매는 어떤 것들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기관 쪽 살펴보시면은요, 금융투자 쪽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순매도예요. LG전자 순매도, LG화학 순매도,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 매수를 끌어올린 이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매수는요, 인버스 쪽 매수가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시장에 대한 200이라고 하죠. 코스피 200. 이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쪽으로, 네,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시장이 뭐 특정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뭐 SDI, 현대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계속 매도하고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의 매도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포스코라든지 현대건설, 건설주도 말씀드렸었죠. 현대제철, 그 다음에 KB금융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특이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포스코, 하이닉스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매수가 물론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등을 맞아주는 모습. 삼성전자도 매수가 좀 들어갔어요. 그렇게 보면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물량 자체가 지난번보다 크지 않다. 자, 4월 1일하고 4월 2일 이 양일간은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1조 1000억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수가 훅 줄어가지고요. 둘 다 합쳐봤자 600억? 네,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매수가 확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제 매도를 때리고 있는 부분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약간 팽팽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한 것은 기아, 네, 그다음에 SDI, 현대차, LG전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도 당연히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단기적 반등이 나타났었던 종목들이 저항대에 들어가면서 바로 얻어맞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뭔가를 밀어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때리고 들어가자 이런 식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제 그 반도체, 전기전자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개인들은 뭐 이건과 반대로 움직였겠죠. 삼성전자, SDI, 뭐 기아차, 뭐 이런 쪽으로 다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매수를 자기 의지로 했다기보다도 그냥 물량을 떠넘겨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럼 더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장은 언젠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것이 시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부터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시총 상위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더 압박감이 세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 매도가 또 한번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계속 갇혀있는 형태의 답답한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권 종목이 내려가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일부분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 플러스가 나와서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속안에 들여다보니까 괜찮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요, 여전히 이제 수급이 어느 주체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건데,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경기회복, 인프라 쪽,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중소형주,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다. 근데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쪽은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부터 다시 대세 상승이다. 이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밀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수급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수급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고요. 연기금들이 매도를 멈춰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이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서는 실장을 붙잡아 놓고 다른 쪽에서 때리면서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지금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지루한 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매수해놓고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다시 안 올라가요. 또 다시 내려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손실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덜어낸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좀 멈춰달라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때 유지되는 모습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이것저것 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유지를 잘 하고 계시면서 상황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고, 다시 올라선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들,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또 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려주세요. 나한테 잘 보일 때까지, 내 눈에 띌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곳, 거기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주워 담다가는 리스크만 커지게 되죠. 불필요한 리스크를 굳이 키울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다 다른 내용들은 오늘 저녁 9시에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 오시면 또 더 좋은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9시에 뵐게요.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